안녕하세요. 방송기자연합회장 연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잘 아시는 것처럼 이달의 방송기자상은 방송기자연합회의 기자들하고 한국방송학회에서 방송 저널리즘에 관심이 있는 교수들이 함께 심사를 해서 수상작을 선정하는데요. 항상 방송학회장이 오셔서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을 먼저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늘 사정이 있으셔서 제가 일단 심사평을 말씀드리고 제가 간단하게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건 이제 심사위원 안에서 이번 174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심사를 하면서 분야별로 이제 평가를 내놓은 것입니다.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74회 이달의 방송기자상에는 모두 36편이 출품됐습니다. 부문별로는 취재 보도 부문 10편, 기획 보도 10편, 디지털 콘텐츠 4편, 지역 취재 보도 부문 7편, 지역 기획 보도 부문 5편이 출품돼 선의의 경쟁을 벌였습니다. 취재 보도 부문 수상작으로는 KBS 전입사기 연속 보도가 선정됐습니다. 호소한 전입 신고 제도를 파고든 신종 전세 사기 수법을 포착해서 제도 개선까지 이끌어낸 점이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관련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 발 더 들어간 취재로 차별화된 뉴스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획보도 부문 수상작인 KBS 30살 수능 길을 잃다는 도입 당시 취지에서 벗어나 표교하고 있는 수능을 더 이상 이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화두를 던진 의미 있는 시도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30년간 출제된 국어와 수학 기출문제를 AI를 이용해서 전수 분석해 수능의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제시한 점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수상하지는 못했지만 SBS가 출품한 작전명 모차르트 SK의 수상한 파트너와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 학살 기획도 각각 취재력과 기자의 관점이 돋보인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콘텐츠 부문 수상작으로는 KBS 최초 분석 176 빌라왕 네트워크가 선정됐습니다. SNA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를 기법이겠습니다. 분석 기법을 활용해서 전세 사기 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악성 임대인 176명을 추려낸 분석 기법이 심사위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MBC 깡통 전세 감별기는 시청자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도구를 홈페이지에 제공했다는 점에서 시청자 친화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역 취재 보도 부문은 전주 MBC 팩트체크로 드러난 1등벼 졸속 회출이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적정 생산 대책으로 내놓은 신동진벼 퇴출 계획이 잘못된 통계를 기반으로 수립됐음을 날카롭게 찾아내 비판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목포 MBC가 출품한 700억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예산 은밀한 관행과 KBS 광주가 출품한 장흥군수 계좌 적힌 청첩장 배포 논란도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에 충실한 보도였다는 호평을 받으면서 수상작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지역 기획 보도 부문 수상작으로는 KNN의 보호받지 못하는 소방관들이 선정됐습니다. 구조활동에 투입됐다가 부당한 소송과 민원에 시달리는 소방관들의 고충을 잘 짚어내고 제도적 개선안까지 제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사 내용뿐만 아니라 스토리텔링까지 좋은 완성도 높은 작품이라는 호평도 있었습니다. 대단하다.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전세 사기 문제가 우리 사회의 큰 문제이고 이슈인데 이 지금 2편이 관련된 보도입니다. 그래서 미처 드러나 있지 않은 그들의 나쁜 자들의 수법을 드러내 보여주고 특히 빌라왕 네트워크라고 하는 요 디지털 그러니까 데이터 저널리즘이겠죠. 이 결과물은 경찰 수사 자료로까지 활용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널리즘적인
관심과 취재, 관심을 통해서 사회적 대안까지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대단히 방송 저널리즘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 취재 보도 부문에 그러니까 요즘 쌀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생산성이 좋은 품종을 좀 퇴출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다는 거기. 최근에 양곡관리법 관련된 논란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정책이 허술하게 추진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날카롭게 지적을 해서 결과적으로 관련 정책이 현재로서는 이제 보류된 상태고 보호받지 못한 소방관들 보도 역시도 소방관들 공적 서비스에 종사하는 분들이 위축되지 않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 논의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30살 수능 역시도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한계에 도달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와 함께 무슨 대안 마련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사회적 화두를 제시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높은 평가를 받아서 이 자리에 오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축하드리겠습니다. 이따가 한 분 한 분씩 이제 수상 소감을 들을 텐데 특히 취재 보도 부문 수상자 세 분은 재작년에 KBS에 입사하셔서 동기랍니다. 한 분이 취재 기자고 두 분이 영상 취재 기자신데 어떻게 이렇게 세 분이 이렇게 훌륭한 보도를 하시게 되는지 대단히 궁금한데 이따 청해 듣기로 하고요. 심사평 설명하고 제 인사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의 주소를 몰래 옮긴 뒤에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신종 사기수법, KBS가 집중 보도해드렸습니다. 비슷한 피해 신고가 잇따르자 정부 대책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전입신고할 때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아니면 주소를 옮기는 사람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 이예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기훈 씨는 지난달 전세보증금을 잃을 뻔했습니다. 누군가 이 씨의 주소지를 이 씨도 모르게 경기도 부천에서 고향으로 옮겼고 이 씨가 전출 나간 집을 담보로 집주인이 대출을 시도한 겁니다. 전혀 모르는 지역으로 전입신고가 돼 있었고요. 위조된 신분증이랑 위조된 도장 가지고 서류만 그냥 일사천리하게 처리한 것 같아요. 이런 몰래 전입 사건은 지난해 7월부터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서울시청 경기도청에 접수된 신고만 10건입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 주소를 옮기는 당사자가 아니라 신고를 접수하러 온 신청자의 신분증만 확인하는 허점을 노린 겁니다. 신분증 갖고 오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 사람 것만 갖고 오고 우리 걸 안 갖고 왔다고.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주민등록 담당자들과 회의한 끝에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는 해당 주소에 살게 될 전입자의 실물 신분증을 가져온 경우에만 전입신고를 받겠다는 겁니다. 신분증 사진이나 사본은 안 됩니다. 여러 명이 한꺼번에 전입하는 경우에도 모두의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가족은 신청자의 신분증만 제시해도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원본을 확인을 하다 보면은 조금 불편한 사항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데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므로 몰래 전출입 사기 사건에 대해선 전국 6개 경찰서가 수사 중인데 현재까지 검찰에 16명을 기소 의견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 이예린입니다. 수상 소감을 따로 준비하진 않았는데 저희가 처음 시작한 게 피해자분의 제보였어요. 근데 그분이 이게 전세보증금이라는 게 개인에게 굉장히 큰 금액이고 그걸 들어줬다고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좋지 않았을 텐데 저희 KBS에 먼저 연락을 주셔서 저희가 이런 좋은 취재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고 이 일을 계기로 정부에서도 좀 문제의식을 느끼고 좀 제도 개선까지 했다는 점이 저희도 좀 뿌듯한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취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열심히 해서 다시 한 번만 해보자. 지금 우리나라 수능이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수능의 백명은 다 하고 이거는 많이 하는 학생들이 유리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얼마 전에 인사가 나서 그 시사기획상을 만드는 부서에 있다가 다시 데일리 부서로 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상을 받게 됐다고 해서 잠깐 사무실을 탈출할 수 있다는 사실 너무 기뻐하면서 왔습니다. 제가 상을 만들면서 한 번쯤 수능 얘기를 꼭 해보고 싶었는데 그게 제가 예전에 교육 분야를 취재할 때, 교육 출입할 때 그때가 이제 숙명여고 쌍둥이라든지 아니면 조국 장관 그 따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도대체 왜 100% 정시면 모든 게 간편할 텐데 왜 그런 방법을 쓰지 않느냐고 교육을 출입하는 저한테 많이 물었었고 저도 90년대에 수능을 봤기 때문에 그러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수능 문제를 보고서 이게 아니구나라고 그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길게 펼치지를 못하고 있다가 프로그램 만드는 부서에 가서 하고 싶었던 취재를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행복했고 또 그 행복한 취재를 이렇게 상까지 받게 돼서 더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의논하면서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김태석 선배가 촬영자 김태석 선배가 오지 못하셨는데 이 기쁨과 영광을 김태석 선배에게 돌리겠습니다. 지난 1월 KBS 보도로 실체가 알려진 서울 강서구 빌라왕 배후 신모 씨입니다. 빌라왕 7명을 거느린 채 전세 사기를 지휘했습니다. 이런 빌라왕, 서류상 집주인들에게는 몇몇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른 빌라왕들과 동일한 건물을 나눠 가진 경우가 많고 또 몇 달 만에 수십 채씩 무더기로 매입한 점도 비슷합니다. 이런 공통점을 바탕으로 전국의 빌라왕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추적했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건축물 대장에서 50채 이상 가진 다주택 임대인을 추렸습니다. 2,600여 명이었습니다. 이들 중에 같은 건물 빌라나 오피스텔을 나눠 산 임대인들을 선별했습니다. 이렇게 완성한 연결망입니다. 이 연결망 한가운데 똘똘 뭉쳐있는 집단이 보이시죠? 이 숫자가 모두 176명입니다. 누군지 살펴봤더니 지난해 말 전세 사기에 사회적 관심이 쏠리게 한 숨지 빌라왕들 여기다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빌라왕 배우 신 씨가 거느렸던 7명도 포함됐습니다. 현재 당국이 전세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인 빌라왕 24명 전부 이 안에 있습니다. 최소 14명, 최대 148명과 같은 빌라 건물을 나눠 샀습니다. 그만큼 얽히고 설킨 긴밀한 관계라고 볼 수 있죠. 연세대 사회학과 연구팀과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 KBS 탐사보도부는 이 176명을 전세 사기 조직과 관련 있는 악성 임대인, 빌라왕들로 규정합니다. 저희가 빌라왕 보도를 하면서 보도가 어느 정도 이제 일단락이 됐겠구나 싶을 즈음에 이제 좀 다른 거 할 거 없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데이터를 좀 활용해서 뭔가 의미 있는 걸 만들어내야겠다라고 생각하다가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고 있던 차에 사실 저희 팀이 기자들도 있지만 데이터 분석가들도 같이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데이터 분석가 그 윤지희 씨 그리고 이지연 씨가 이거 SNA 분석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제안을 듣고
이거 한번 해보면 되겠다. 왜냐하면 SNA도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빌라왕 조직들도 다들 관계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진 것 같고요. 다행스럽게도 분석 결과가 잘 나왔고, 이 내용은 지금 저희도 최근에 보도를 했지만 이제 경찰에서 굉장히 신빙성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지금 전국 경찰, 지방경찰청으로 다 뿌려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4살 착수했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뭔가 경찰이나 검찰 수사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 보도가 몇 번 정도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고, 또 SNA 분석 같은 경우도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입증하는 것에 그친다는 어떤 비판 같은 게 내부적으로 좀 있었는데, 새로운 어떤 활용 방법을 알게 된 것 같아서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밥맛 좋고 쌀알도 큰 전북의 대표 쌀, 신동진이 퇴출 위기에 몰리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확량이 너무 많아 퇴출시키겠다는 정부 방침에 큰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고도 퇴출 위기에 내몰린 전북 대표 브랜드 신동진 쌀. 정부가 더 이상 수매하지 않고 국립종자원을 통한 종자 보급까지 끊겠다는 계획을 내놔 씨까지 말을 쳐집니다. 쌀 과잉 생산이 문제여서 생산성이 뛰어나고 재배 면적까지 넓은 신동진을 퇴출 대상에 올렸기 때문입니다. 정부 계획 앞뒤가 매우 맞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촌진흥청이 최근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이제는 신동진 말고 병충해에 강한 대체 품종인 참동진을 심으라며 비교 성적표를 첨부했습니다. 그런데 신동진의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536kg. 정부가 퇴출 방침을 정한 생산량 기준인 570kg에 한참 미달합니다. 오히려 대체 품종인 참동진의 생산성이 540kg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동진의 생산성이 뛰어나다며 퇴출을 주장하는 정부의 계획에 현장에선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취재 결과 정부의 신동진 퇴출 계획, 심지어 철진한 자료에 의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퇴출 근거로 내세운 신동진의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596kg. 알고 보니 지난 2000년 품종 등록 당시에 적용됐던 구닥다리 재배법에 따른 생산량이었습니다. 생산성이 좋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신동진을 단두대에 올린 정부 계획이 졸속의 오류투성이었던 겁니다. 졸속 추진을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먼저 좋은 사항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기 피해자나 아니면 학대 피해를 입은 동물들은 취재해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퇴출 위기 사실상 그 사망 선고를 받은 그 품종에 대해서 취재해 본 적은 이번 처음이었고요. 이 쌀이라는 게 밥상에 오기까지 굉장히 험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취재를 해보니까 좀 이해를 했는데, 일단 교배를 통해서 종자가 하나가 만들어지면은 한 3년 정도의 그 지역 적응성 시험이라는 걸 거치거든요. 그래서 가령 어떤 품종이 경기도에서 잘 적응하는다, 전라북도에서 적응 잘하는 이런 시험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3년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가 또 이제 또 문제인데, 이제 시장에서 얼마나 반응이 오는지. 그래서 이제 아무리 좋은 품종이 나오더라도 이게 또 입맛에 안 맞거나 그러면 이제 결국 또 퇴출 수순을 밟게 되거든요, 자연적으로.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1등별인 이 신동진이라는 품종에 대해서 퇴출을 하겠다라는 방침을 좀 고수를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보도 이후에 한 3년 정도 정책을 유예한 그런 상황이고요. 이 정책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단순히 생산성이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퇴출을 결정한 당국의 결정부터 오류 데이터에 근거한 그런 이제 근거 없는 졸속 추진까지 이제 종합적으로 다뤘고요. 좀 기회가 된다면 저는 일본 사례를 취재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마트나 뭐 슈퍼마켓 가보시면은 고시칼이라는 품종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1953년도에 품종이 만들어졌고 일본에서는 1979년부터 한 40년 넘게 1등 자리를 놓치고 있지 않거든요. 이런 품종 전략을 폈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찾을 때쯤에 이 자리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KNN이 최근 10년 동안 정보 공개를 통해 살펴보니 현장 대응에 전념해야 할 소방관들이 임무 수행으로 인한 각종 소송에 시달려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3년부터 10년 동안 전국에서는 소방관들을 상대로 한 28건의 소송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24건은 소방이 승소했습니다. 한 건은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며 한 건은 화해 공고, 소방 패소 사례는 2건이 있었습니다. 소송은 모두 승소했지만 소방대원들은 과실이 아닌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 자체가 큰 고통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분초를 다투며 때로는 생명을 걸고 현장에 출동하는 대한민국 소방관들은 지금 소송과도 싸우고 있습니다. 밤샘 근무 뒤 쉬는 날 경찰서와 법원에 출석해야 하고 몇 년 동안 이어지는 긴 수사와 재판으로 심신은 지쳐가고 트라우마가 남습니다. 소송을 당해도 법률 지원을 해줄 변호사 자격 소방 공무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경남, 창원 등 6개 지역 소방본부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부족한 법률 지원은 소방대원들의 패소에 대한 두려움을 더 키웁니다. 소송 비용을 지원해주는 배상공제는 패소하면 소송 비용을 결국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KNN의 연속 보도를 통한 이 같은 지적에 국회가 먼저 응답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고의가 아니면 재판에서 지더라도 법정 비용을 지원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소송을 겪는 소방관들을 위한 법률 지원과 심리 지원 강화도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국회는 가칭 원스톱 법률 지원단을 신설해 법률 지원과 심리 상담을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소방법 개정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현장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면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소방대원들을 응원하고 지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KNN 방송국의 김민혁 기자라고 합니다. 시작은 데스크가 소방관들 소송 불끄러 가다가 소송 많이 받을 텐데 이렇게 한번 알아보자고 해서 시작을 했고요. 소방본부에 문의했을 때 제가 담당할 때는 이런 거 없었던 것 같다고 얘기를 해서 데스크한테 없던데 왜 이렇게 보고하기가 좀 뻘쭘해서 사실 정보 공개 청구를 했고요. 해보니까 이제 10년 동안 해서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사실 아까 28건 정도로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취재기자 여러 명 또는 어떤 탐사 팀까지 투입될 정도는 아니었지만 28건 속에서도 의미 있는 내용이 있었고 우리 지역의 얘기가 있었고요. 그걸 토대로 당사자들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 10년이 다 지났지만 그 상황을 그대로 기억을 하고 있고 여전히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놀랐고요. 그리고 취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소송을 지원할 변호사 출신 소방공무원이 생각보다 우리 지역에 적었고 서울이나 본청에 좀 몰려 있었던 그런 부분도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소송을 당하게 되면 소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배상공제 제도가 있는데 또 이 제도가 승소하면 지원이 되는데 나중에 또 패소를 하면 환수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물론 소방관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잘못한 거지만 일부 유죄 또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어느 정도 상황이 감안되는 경우에도 모든 책임을 다 묻고 소송 비용을 환수한다는 건 좀 가혹하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런 소방관들의 얘기를 들었고 보도 이후에 일단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일부 경과실 또는 일부 경미한 범위 내에서는 패소하더라도 소송 비용을 일단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 과정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취재 중에 잘 아시겠지만 소방차가
불법 주차된 차량을 거침없이 밀고 나가는 미국이나 캐나다 사례 영상으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천 스포츠 화재 이후에 여전히 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차량을 밀고 나가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훈련 상황을 동행 취재했는데 그 과정에서 실제 화재가 났고 화재 현장으로 저희 촬영 부장님께서 바로 달려가자고 하셔가지고 화재 현장에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그 인터뷰를 들어주셨습니다. 이거 민원 때문에 이렇게 못 밀고 나간다. 그런 생생한 현장을 함께 저희 황우영 부장님께서 잘 영상으로 담아주셨고요. 또 같이 취재 나갔던 저희 정창욱 촬영 기자는 또 등산로가 없는 그 산악구조 지역 판결문 속에서로는 확인되지 않는 정말 왜 그 구조 조난자를 구하기가 힘들었는지 GPS 추적이 산을 뜨지 않고 인근 초등학교로 뜨는 상황, 등산로가 없는 곳에서 폭염 속에서 사투를 벌여야 됐던 소방관들의 얘기를 실제 현장 취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다는 부분에서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이 소방관들의 권익 향상이 한 번에 다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이번 보도를 계기로 저희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